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민광입니다. 네, 요즘 취업 준비하면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싶은 순간 한 번쯤 있으시죠? 예, 이력서에 자소서, 면접 준비에 스펙까지 해도 끝이 없고 또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픽이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찐 전문가들에게 듣는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꿀팁만 쏙쏙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취업 여정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요, 취업 전문 컨설턴트 강민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취준생 분들이 취업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요즘에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탑3를 준비해 봤거든요. 네. 첫 번째입니다. 시험 볼 때요, 입사 시험 볼 때 가장 먼저 서류 전형 보잖아요. 네. 1번이 지원 동기예요. 맞습니다. 예, 지원 동기는 뭐냐? 떴으니까 뜬 거거든요, 사실. 취업 준비생들은 그냥 네. 쓰면 그냥 씁니다. 네. 근데 지원 동기를 그렇게 회사에서 많이 본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탑3 중에 하나를 넣어봤거든요. 맞습니다. 지원 동기 어떻게 써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기업마다 다르게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지원 동기 때문에 취업 준비 못 맞아요. 해먹겠다라고 할 정도로 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뭔가 나만의 논리를 만들어야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 게 아니고 보통 기업이 생각했을 때 그 허용 가능한 그 범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든다면 강점 발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했다. 예. 혹은 가치관이 일치된다. 아니면 비전에 공감하고 있다. 여러 가지 논리가 있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 취준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내가 말 그대로 어떻게 기여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우리 기업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지원자 입장에서는 나도 우리 이 기업이 생각하는 부분과 동일하게 입사 후에 내가 지원한 분야에서 이 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원했다. 예.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강조하신다면 충분히 그 로얄티라는 관점을 부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논리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기업이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작성한 후에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계속 1번부터 끙끙대고 있으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진도도 안 나가고 동시에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지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네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예.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일단 그 지원하려는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정보는 어떻게 알아요? 정보를 알아야지 내가 지원 동기에 대해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기업마다 분석하는 방법을 상이하긴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신년사를 읽어본다라든지 아니면 기업 홈페이지에서 사업 내용을 정리된 부분을 파악해 본다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언론 뉴스 등에서 워낙에 이제 지원하는 기업과 관련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에서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된 분야를 연결하셔가지고 강조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직무 분석을 그리고 기업 분석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약간 꿀팁인데요. 왜냐하면 신년사 같은 경우는 보통 사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이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신년사에 나와 있는 CEO가 강조한 내용은 올해 모든 사업 본부에서 그 부분을 따라가게 노력을 하잖아요. 모든 이 임직원들의 관심사가 신년사에 나와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내용을 참고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지원 동기에 대해서 꿀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원 동기를 작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의 역량도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생각하다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저하고 망설이고 결국 포기하는 단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든 요약을 해서 나는 이 기업 사업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했다라는 큰 틀을 꼭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하면 처음부터 그런 생각 들잖아요. 지원 동기에서 꼭 내가 잘난 사람이라는 걸 어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난 잘났어. 근데 잘난 게 크게 없거든요. 사실 비슷비슷해요. 잘났다라는 걸 표현하다 보면은 나의 경쟁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 경쟁자마다 강점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과 1대 100으로 싸우게 되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뛰어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기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역량을 나는 굉장히 적합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시해 주는 게 사실 취업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너무 좋은데요. 자, 탑3 중에 첫 번째 확인해 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질문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최근 기업이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가, 네. 내가 그 인재상에 맞는가, 그걸 네. 궁금해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의 유형은 사실은 지난 수년 동안 뭐 직무 중심의 경력을 보유하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 이건 사실은 이제 변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큰 트렌드라고 보여지긴 해요. 예, 근데 최근에는 워낙에 이제 고용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원자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신경경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경, 그리고 경신. 예, 이거 제가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예, 신경을 뭐 더 깨우쳐 경신해라. 뭐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예. 이게 신입 같은 경력 아, 그리고 경력 같은 신입이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과거에는 신입사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생신입 같은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근무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정관념 없이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빠르게 그 업무 스타일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가산점을 줬었거든요. 반대로 이 중고 신입, 네.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 전문성이라는 강점은 있지만 예, 이 친구들이 머리가 약간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조직에 이제 입사했을 때 과연 우리 조직이 일하는 문화라든지 방법을 좀 빠르게 흡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예. 나름 이제 각자의 영역이 있었고 그걸 존중해 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 둘 다 동시에 요구하고 있어요. 융합이군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경력이 없다 그러면은 수용성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보유해야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경력 사원만큼은 아니더라도 예, 최소한 지원 직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스킬이나 유사한 경험과 경력을 갖추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 어. 반대로 이제 중고 신입이 대세거든요.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해서 새로운 기업에 지원하는 네. 그런 이제 지원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예. 내가 전 회사에서 해봤으니까. 내가 성과도 한번 내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생신입보다 내가 예. 유리하지. 이렇게만 해서 접근하다 보면은 오히려 겸손함이 떨어지고 동시에 평가자가 봤을 때는 야, 우리 지원자가 해봤자 1년, 2년인데 그쵸. 야, 네가 알면 뭘 알아? 또 이렇게 예.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용성, 나는 또 새로운 것도 배워나갈 수도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신입사원은 정말 풋풋한 느낌, 파이트만 넘치면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경력 같은 신입, 네. 신입 같은 경력이라고 하면 나눠봐야겠어요. 일단 음. 아주 생 신입이에요. 네. 근데 약간의 경력자 느낌으로 원한다면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품질이라든지 연구 개발이라든지 뭐 생산이라든지 관련된 분야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공교 과목 이 기반의 이 지식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예, 대신에 이제 인문상경계 학생들 뭐 영업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공모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 관련된 경험과 경력을 더 우대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한테 뭐 경력사원만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부담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음. 최소한 생각을 좀 바꿔놓고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누군가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예. 이 친구가 경력은 없어요. 근데 관련된 지식과 스킬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떨어지는데 갑자기 막 하고 싶대. 예. 그럼 이게 과연 신뢰가 될까요? 안 가죠, 안 가죠. 안 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가 막힌 전문성으로 내가 입사해가지고 바로 이 회사를 뭐 일으키겠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 성의 있게 이 분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군요. 만약에 근데 대학교 성적도 물론 다 쓰게 돼 있는데 대학교 때까지 성적이 만약에 안 좋은 취준생이라면 그걸 약간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분야에 대한 알바라든지 뭔가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많이 보여준다면 약간의 그 성적은 상쇄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학점이 모든 것을 대변할 수도 없고 또 예. 반대로 학점이 분명 중요한 건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양심이 있으면 예. 이게 좀 부족하면 이거를 좀 더 해야 되는 그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전 당연한 거라고 예, 생각을 예. 해요. 그래서
근데 뭐 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어. 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나 그냥 하고 싶다. 아. 물론 그런 자신감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예. 간혹 예. 정말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취준생이 있긴 한데 음. 이건 굉장히 극소수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 이거를 지향해서는 안 되고요. 아. 말 그대로 내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인정하고 예.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분야, 내가 이제부터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스펙에 집중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성적 안 좋아서 이 회사 지원 못해. 물론 성적을 기준으로 삼는 회사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성적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네. 차근차근 쌓아가라 이런 말씀이셨고 네. 그러면 회사에서 뽑는 인재상에 대해서 궁금할 때는 어떤 걸 참고하면 좋을까요? 그 내가 A라는 회사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네. 여기는 어떤 인재상 좋아하지? 물론 홈페이지에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네, 네. 예. 사실 진짜 그 인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 그 산업, 그 기업, 그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예를 든다면 A 기업도 도전을 요구하거든요. 음. 홈페이지 가면 인재상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뭐 대부분 뭐 팀워크, 도전, 소통과 협력, 예. 그다음에 뭐 정직, 신뢰 뭐 이런 부분들인데 좋은 말 다 넣어놨어요. 예, 좋은 말 넣어놨어. 다 넣다 예. 보니까 취준생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 그냥 커레이식 아니냐. 맞아요. 예,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 좋은 거다 그냥 한 거 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예. 그 우리 기업의 인재 사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정말 수개월 동안 너무나 많은 고민을 통해서 그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 즉 반도체 산업에 포함되는 A 기업의 도전과 식품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B 기업의 도전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원자 입장에선 도전 맞아요. 그거잖아. 뻔한 도전. 이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난 인재상에 해당되는 걸 보여줬는데 왜 내가 인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왜 이 기업은 소통과 협력을 요구할까? 이 산업에서는 어떤 소통을 중요시 여길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사실 진정한 취업 준비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네. 세 번째는요. 면접을 보게 돼요. 네. 그러면 일단 서류는 통과했다는 거네요. 그죠? 네. 네. 면접 준비 뭐부터 네, 시작할까요?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네.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면접 일정이 확정되고 난 후에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고민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사실은 내가 이제 면접 복장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동안 살이 좀 쪘어. 이 핏이 좀 안 맞아. 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별 상관 괜찮아,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 똑같아. 여기서 이제 넘어가질 못하니까 정말 중요한 면접 준비를 못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예.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면접 일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내가 취준생이라면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야 하는 그런 연습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사실 이제 중문학과 출신이거든요. 네. 외국어 전공자인데 영어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해당 외국어를 하다 보면은 뭐 혀가 꼬이거나 예. 약간 이게 좀 잘 안 되는 네.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좀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니냐. 면접에서도 얘기하다 보면 좀 긴장해가지고 말이 꼬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네. 이거 긴장 때문이 아니고 그냥 연습을 안 한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최적화시키고 싶다라는 말을 때로는 이제 면접에서 입사 포부라든지 본인의 목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살면서 우리가 최적화라는 단어를 거의 쓴 적이 이게 없어요. 쓸 일이 예.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으로는 이런 단어를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내 혀, 입 밖으로 이것을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 혀 자체가 그러한 단어 구조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중국어 전공자로 막 공부할 때 막 자전거 타면서 혼자서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중국어로 막 했었었거든요. 월슈. 예, 막 월슈. 그렇게 해서 막 했었었는데 거기까지. 저는 이제 면접도 마찬가지로 좀 미쳐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자기소개 한번 해보는 거 혼자 중얼중. 네네네. 그다음에 버스를 기다린다. 이때는 내가 지원 동료 한번 해볼까?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밥을 먹을 때 기다려요. 그럴 때는 기다리기 전에 성격의 장점 한번 루틴으로 얘기해보자.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 대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민망하잖아요. 혼자 막 얘기하면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이니까. 네.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기초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본인이 뭐 집이든 좀 뭐 개인적인 공간에서 크게 한번 읽어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력서에도 보면 뭐 전공, 그다음에 뭐 인턴, 아르바이트, 어떤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다 기재되어 있을 거잖아요.
내가 그때 왜 이러한 전공을 선택했지? 혼자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공모전에서 어떤 게 힘들었지? 혼자 막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진정한 면접 연습이고 추가적인 면접 연습이 사실 필요하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안 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는 하지만 막상 면접에서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익숙하지가 막히죠. 않으니까 예. 계속 막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부터 막 멋진 표현들. 우리 취준생들은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예. 질문 완벽하게 제가 만들고 난 다음에 입으로 연습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죽을 때까지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면접이라는 거는 물론 뭐 일반 상식이나 직무에 대한 지식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은 80% 이상은 대부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친숙하게 그것을 입 밖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걸 꾸준하게 외국어처럼 예. 오픽처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정리가 잘 되잖아요. 네. 난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표현을 생각으로는 나 이런 사람이야 충분히 쉽고 네.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을 누구 앞에서 말해본 경험이 굉장히 없을 거예요. 특히 취준생 네. 여러분들은. 그래서 말을 입 밖에 꺼내면 약간 로봇처럼 꺼내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네, 근데 네. 그러면 내가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고 끼가 많은 사람인데 연습을 안 하니까 로봇처럼 보이는 그 상황, 딱 그 순간만 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회사에서 저를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억울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저도 그 취준생 때 같이 스터디라는 거 했을 때 저희가 이랬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소개 연습 서서 계속 흥얼흥얼 대요. 그러면 중간에 놀다가도 툭 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진짜 그게 정말 좋은 연습이고 저는 뭐 추가적으로 뭐 면접 교육을 받는다든지 뭐 예. 면접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사실 제가 어떻게 뭐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쵸. 예.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자기 이야기를 얼마나 편안하게 자꾸 이야기하고 예. 타인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공 교과목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쵸, 예. 공부를 많이 하긴 하는데 한 번도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면접에 가가지고 그런 부분 막 물어보는데 예. 내가 분명히 아는 건데 이게 자꾸 얘기가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 더욱더 전공 교과목 크게 목소리로 이렇게 입 밖으로 내밀면서 연습하고 전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취준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3가지를 알아봤거든요. 네. 선생님, 그 3가지 이외에 이거는 꼭 전달하고 싶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적절하게 가공하기 위해서 본인의 역량을 좀 쌓아가는 걸 당부드리고 싶어요. 예. 뭐 예를 든다면 사실 나중에 이제 입사해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그 일하다 보면 관련된 정보들이 넘쳐나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이제 적절한 정보를 잘 선택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본인의 업무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관건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어 버전이 있고 영어 버전도 있는데 사실 영어를 좀 잘하거나 이렇게 예. 글로벌 시대에 관련된 외국어를 적절하게 활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한정적인 공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때 더 넓은 범위에서 접근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영어 자격증, 오픽이라든지 예. 관련된 부분들을 어차피 이제 지원 자격뿐만 아니라 특정 직무에서는 또 가산점으로 굉장히 우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시면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해주시고 단 준비하다 보면 내가 너무 맹목적으로 취업을 위해서 억지로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사실 동기부여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예. 근데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그와 관련된 이제 영어 실력들을 단순하게 취업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입사해가지고 정보를 활용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취업 준비 과정에서 뭐 기업 분석이나 산업 분석을 할 때 특히 최근에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국내에 있는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이제 헤드쿼터의 정보를 수집할 때 당연히 이제 또 이런 영어를 써야 될 때도 있고 예. 또 반대로 뭐 국내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이제 많은 법인들이 있는데 그런 해외와 관련된 소식들은 사실은 국내보다는 해외 현지에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물론 번역을 통해서 볼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예. 그런 정보를 찾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본인의 역량을 좀 이제 끌어올리는 거 굉장히 또 중요하고 예. 특히나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학점이 안 좋다라든지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살짝 부족해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물론 당연히 이제 직무 관련된 경험을 빠른 기간 내에 이제 보완하면 너무 좋은데
이게 내가 뭐 인턴하고 싶다라고 해서 어디 가서 나 인턴할 수 있는 뭐 맞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힘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고는 싶은데 이거를 못했어. 그럼 뭔가 대체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뭐 외국어가 됐든 아니면 직무 관련된 자격증이 됐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최소한 경험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학습력을 바탕으로 좀 준비된 부분이 있고 또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높은 점수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예,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준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음.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이런 글로벌 역량들에 대한 부분들도 억지로 하기보다는 본인의 입사 후 혹은 입사 전 취업 준비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서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픽을 통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게 이제 입사에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도 생활해 보니까 이게 외국어가 좀 안 되잖아요. 일상에서 내 업무가 외국어를 많이 쓰진 않아. 근데 외국어를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러면 회사 일하는데 뭔가 작아져. 맞아요. 네. 위축되는 부분이 있죠. 맞아요. 다른 사람 느낄지 모르겠는데 스스로는 되게 작아져요. 그래서 그거를 좀 풀고 싶어. 그러면 음. 입사 준비할 때 같이 영어 공부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예. 자존감을 챙겨 나가는 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업 준비하다 보면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얼굴만 보면 취준생이구나. 아, 얼굴만 보면 맞아. 이 친구가 광탈을 몇 번 해봤구나. 어.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느껴지거든요. 예. 이제 외부 면접위원으로 또 참여하다 보면은 이미 면접장에 들어오는 우리 아. 취준생들의 그런 분위기 자체가 네. 이 친구 너무 지쳤구나. 이 친구는 굉장히 뭔가 에너지가 있구나. 이런 게 좀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뭐 그 추상적인 마인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합격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서로 탈락하다 보면은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나 그럼 다음 시즌에 준비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공백기가 계속 길어지는 그래서 예.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한 번 탈락해도 괜찮아. 나 잘할 수 있으니까 다음 기업에 한번 지원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적극적인 지원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다 보면 뭐 답변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면접관에게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괜찮아. 나 이후에 새로운 질문을 받았을 때는 나 답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본능이 작동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자존감을 챙기는 게 중요하고 이걸 챙기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작은 목표를 이루면서 성취감을 느껴보셔야 돼요. 나 오늘 직무 공부 5분 한번 해볼 거야. 예. 나 이따가 오픽 공부 한번 30분 정도 해보자. 어. 이거를 이제 매일매일 루틴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나는 목표를 가지면 결국 이루는 사람이네. 이게 자연스럽게 자신감으로 연결이 돼요. 예. 두 번째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답변하는 이 패널이 막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해주시잖아요. 괜찮아요? 이런 게 예. 이제 굉장히 배려인 거고 예.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분으로 기억 남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촬영 정말 잘했습니다. 예. 이러면은 내가 이렇게 배려를 잘하나? 나 되게 좋은 사람이네. 몰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어떠한 좀 부정적인 상황에서 괜찮아. 내가 실수했어도 이 사람 나중에 나 좋아할 거야. 이게 생각이 아니라 그냥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이제 면접에서도 내가 답변 아까 좀 압박받았지만 괜찮아. 면접관 나 싫어하지 않아. 나 좋아할 거야. 네. 끝까지 답변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마인드라고 하니까 미신이다. 뭐 이거 뭐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하시는데 이제까지 제가 한 17년 정도, 18년 정도 이 일을 하면서 그냥 마인드가 정말 좋은 친구들이 결국에는 해내더라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취준생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혁 선생님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자존감 지키고 마인드를 바꿔라. 충분히 이미 잘하고 계신데 방금 저희가 이제 이야기 나눴던 내용을 이제 실행으로만 옮기신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민혁 선생님과 이번 세션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요. 실제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LX 인터내셔널의 인사 담당자 이대로 선임님 모시고 진짜 인사 담당자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X 인터내셔널 인재학부 육성팀의 이대로 선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8년부터 채용 업무를 했었고요. 중간에 이제 급여 계획이라던가 노무 관리 이런 거 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채용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얘기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LX 인터내셔널이 어떤 회사인지 짧게 소개해 주시죠. 저희 LX 인터내셔널은 LG 상사라고 하면은 아마 가장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이름을 LX 인터내셔널로 바뀌었고요. 종합상사라고 해가지고 혹시 미생 본 적 있어요? 아우, 넘버원 들어봅니다. 예, 그 미생에 나오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회사에서 영업사원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제 무역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광산이나 자원 개발에 특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광산도 사고, 전체적으로 그 세계상에 필요한 그 에너지 자원들을 저희가 이제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선임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소서가 있고요. 네, 스펙이 있어요. 네.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 다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어느 게 우선인가요? 적어도 우리 회사는 예. 스펙보다는 자기소개서를 훨씬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제 스펙이 조금 부족해도 그 회사 직무에 맞는 본인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진솔하게 그 표현한 자기소개서를 저희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단순히 좋은 스펙을 나열하기보다는 실제 회사와 업무를 진행하는 데 관련 있는 경험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한 수백 명이 지원하는데 이 자소서 다 읽겠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 읽으세요? 저희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굉장히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채용 시즌 때마다 제 담당자가 저랑 한 명 더 있거든요. 예. 그 친구랑 둘이 밤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다 읽어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아니, 이 많은 수험생들의 자소서를 다 읽는다고? 아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자소서보다 스펙이 중요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성실한 자소서가 중요하다. 네. 이제 뭐 그런 건 있겠죠. 예. 뭐 자기소개서를 저희가 다 읽기 때문에 예. 뭐 개인별로 그 이제 자신의 그런 경험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좋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 비해서 이 경험은 조금 작을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네. 결국은 저희가 찾고 있는 거는 세계를 누비면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영업사원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 영업사원에게 관련 있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펙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셔도 자소서에 성실하게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뚜둥. 요즘에요, 네. 기업이 관심 있게 보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지 또 취준생 입장에서는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가능성과 실행력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본인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고 성과를 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고요. 단순히 어떤 대회에 나가서 뭐 좋은 상황을 받았다보다는 해당 대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부터 굉장히 많은 일을 하거든요. 네. 이 신입사원이 오게 되면은 뭐 자기가 이제 뭐 돈으로 따지면 뭐 10억, 20억 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해야 될 때도 있고 예. 하다 보니까 개인의 굉장히 그런 추진력이나 이런 실행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면접을 말이죠. 네. 잘하고 싶어요. 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하는지. 면접을 잘하기 위한 팁이 뭐가 있을까요? 현실적인 팁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외워서 말하지 않기입니다. 외우지 말라. 네. 근데 외워서 하면은 자연스럽지 않고 지원자 실제 역량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티가 너무 많이 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이걸 외워가지고 반복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이제 자기소개서 회사에 대해 숙지를 하면은 솔직히 외우지 않아도 물론 이제 긴장은 되겠지만 그쵸. 말을 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입니다. 사실 이제 회사에서 지원자를 뽑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회사가 왜 지원자를 뽑아야 되는지, 현재 회사의 대상은 어떤지, 그리고 회사 지원자의 강점이 어떻게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면접은 면접관에게 자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설득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합격을 했다는 거는 면접관에게 자신을 왜 뽑아야 되는지 충분히 설득을 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억하고 준비하신다면 취업 준비 과정에서 분명히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취준생 입장에서는 외운다면 이런 거잖아요. 한번 말해봐 했을 때 면접장에서 외운 거를 쭉 처음엔 잘 말하다가 하나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먼 산 보거든요. 말하다가. 네, 맞아요. 그럼 내 말 아닌 것 같으니까 티가 난다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면접을 요즘 볼 때 이제 뭐 신입사원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명 같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워서 하는 사람이 이제 당황하게 되면 옆에 사람들 안 외워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굉장히 이제 초조해지고 외워서 하는 걸 틀리고. 예. 저는 이제 최근에 봤던 거는 너무 당황해서 회사 이름도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아, 치명적인데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저희 예전 이름을 얘기하거나 아. 아니면 다른 상사 얘기를 예. 하거나 그런 실수를 가끔씩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이제 정말로 항상 취준생분들이 저희 이제 채용 설명 와서 물어보면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해주고 또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뽑아야 되는지를 본인이 이제 자기가 좀 납득이 돼야 남을 설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에 이 포지션에 날 왜 뽑아줘야 되는지 예. 이거를 좀 굉장히 좀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뭐,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이제 뭐 객관화가 필요하다고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뭐 역량들, 뭐 스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로 그냥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지금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역량이랑 가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엮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혹시 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취준생에게 네. 말하고 싶은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영어겠죠. 아, 네. 네. 저희 LX 인터내셔널 특성상 그 외국인 직원도 굉장히 많고요. 회사 이름부터가 LX 인터내셔널이에요. 한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LX 국제잖아요. 예. 네, 그렇듯이 굉장히 지금 내부적으로 영어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입사 지원 시 오픽 성적도 제출이 필요하고요. 이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어학 성적 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했을 내용들을 아주 편하고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실제 인사 담당자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자소서 여기서 걸립니다. 맞죠? 뭐, 네, 제가 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 말은 정말 전해주고 싶다. 안타까울 수 있고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은 내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뭐 다른 얘기는 앞에서 충분히 한 것 같고요. 네. 가장 드리고 싶은 팁은 작은 디테일을 놓치지 말자입니다. 사소한 오타부터 정확한 표현력까지 작은 부분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물론 요즘 AI가 오탈자도 맞아요. 다 잡아주고, 그러네요. 네, 뭐 말도 잘 매끄럽게 만들어주지만 사실 그거를 마지막엔 사람이 봐줘야 되거든요. 예. 티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한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예. 저희도 또 그런 인원들을 지금 채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요새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요새 대학교에서도 리포트 같은 거 책도 요새는 AI가 다 써주잖아요. 이렇게 네. AI가 발전했는데 네. 자소서 이런 거 AI 도움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그걸 좀 구분할 수가 있나요? 취업 그 인사 담당자가? 뭐 이제 뭐 AI, GPT 킬러 이런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제로 다 보다 보니까 네. 뭐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티 나요? 예. 아. 그 이제 GPT의 특유의 말투, 예. 그뭐 본인을 이제 삼자로 얘기한다던가 네. 이런 것들이 가끔씩 드러나긴 하는데 어.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지원자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썼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예. 자기소개서는 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AI에 너무 의지하시면 딱 걸립니다. 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LX 인터내셔널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LX 인터내셔널 인재 확보 육성팀의 이대로 선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취업과 관련된 꿀팁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취준생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더 많겠죠. 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취준생 여러분들 취뽀하시길 오픽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선 나의 첫 취업 플랫폼 자소설닷컴에서 채용 달력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댓글 프로모션도 있다고 하니까요. 영상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